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플랫폼 사업부 전휴영이라고 합니다. 본 강의는 My First App Story 캠페인의 일환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손쉽게 자신만의 주어진 템플릿을 이용하여 윈도우즈 8 앱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입니다. 오늘 만져볼 템플릿은 튜터 앱이라는 템플릿입니다. 이 앱은 보기와 문제를 랜덤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퀴즈 앱인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시고요. 뉴 프로젝트를 만드십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 좌측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찾아주신 다음에 내비게이션 앱으로 앱을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앱 이름은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지 앱 1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시작화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작화면들을 보시면은 우측에는 솔루션 탐색기가 있고 좌측에는 코드를 적는 칸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템플릿 적용을 위해서는 주어진 템플릿을 여기다 넣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자, 그 작업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튜터 앱을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준비된 압축 파일을 풀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튜터 앱이 있습니다. 튜터 앱에서 폴더에서 CSS부터 디폴트까지 지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묶어서 자신의 솔루션 안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복사를 해주시고요. 모두 체크하시고 복사를 수락하시면은 없던 것들이 이렇게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가면서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S 페이지입니다. CSS 페이지는요, 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앱을 먼저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게 오늘 사용할 템플릿인데요. 튜터 앱이라는 이름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퀴즈가 주어지고요. 끝나면은 문제를 풀고 결과가 나오는 간단한 앱입니다. 이 CSS 페이지가 보여주는 것은 요 퀴즈 버튼들의 크기나 글자들의 위치 같은 것을 지정해주는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본 템플릿 강의는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페이지입니다. 데이터는 이제 문제를 지정해주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ID는 문제 번호고요. 워드는 문제의 답. 그 보기 칸에 나오는 문제의 답입니다. 그리고 여기 데피니션은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위에 주어졌던 그 문제가 이 데피니션이고요. 이 URL의 백그라운드는 그 버튼, 문제 버튼의 그림을 정해주는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문제대로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파워포인트 지정해 주시고 문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본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문제는 이 데피니션이 주어지고 보기로는 파워포인트가 나와서 파워포인트를 고르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앱을 이용하실 때는 1번부터 최소한 템플릿을 그대로 이용하시려면 40개 이상의 문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40개 이상의 문제를 만들어 주셔야 에러가 나지 않고 앱이 제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본 강의에서는 시간의 문제상 이걸 다 채우지 않고요. 미리 준비한 db.json 파일을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를 돌아오면요. 이렇게 준비된 문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준비한 문제고요. 본인만의 윈도우즈 8 앱을 만드시려면 하나씩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HTML 파일입니다. HTML 파일은 이제 앱을 실행할 때 참바에 주어지는 명령어들, 서브 페이지들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about, help,
프라이버시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참바를 실행시켰을 때 주어지는 요 help about privacy policy 요 칸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안에 내용들을 자신의 앱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앱에서는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이 앱은 강의용 시제 앱입니다. about을 이렇게 바꿨고요. help를 앱을 사용하는 방법, 프라이버시 폴리시의 내용을 개인정보 취급 방침 전부 바꾸지 않고 일부만 바꿔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헬프 안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about과 개인정보 취급 방침 역시 같이 변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미지 폴더입니다. 이미지 폴더인데요. 이미지는 앱을 실행했을 때 보이는 뒷배경, 그리고 앱의 로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앱의 버튼 백그라운드, 그리고 앱의 작은 로고, 그리고 앱의 스플래시 스크린과 스토어 로고, 넓은 로고입니다. 이것들은 이름들을 그대로 본 템플릿을 이용하실 때 이것들을 바꿔주시려면요. 이름들을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원하는 그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어진 그림들을 본 강의에서는 미리 준비된 그림들로 한번 바꿔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미리 준비하셔서 그림을 붙여 넣어 주시는 것만으로 바뀐 그림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플래시 스크린이 바뀌었고요. 앱의 배경과 버튼 그림들이 모두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JS 파일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내용들이 적혀 있는 파일인데요. 본 앱의 내용들을 바꿔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디폴트 JS에서 바꿔주실 부분은 아까 보셨던 참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참바에서 주어지는 도움말, help를 한국말로 도움말 바꿔볼 수 있겠고요. about 페이지를 정보, 프라이버시 폴리시를 개인정보 취급 방침으로 바꿔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꿔준 내용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디폴트 JS에서 만져주실 부분은 이거 하나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헬퍼와 내비게이터 JS는 초보자분들이 다루기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으로 튜터 JS 부분을 만지겠습니다. 튜터 JS를 오픈하시면요. 가장 처음 제일 윗부분에 set per test, option per set, db 파일, add title이 있는 곳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손봐 주실 부분이 이곳인데요. set per test는 문제의 숫자를 원한다면은 3문제, option per set는 보기의 개수를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보기를 3개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앱의 타이틀은 앱 실행 화면 내내 상단에 보이는 그 이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야구왕으로 만들어 볼게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앱 이름이 야구왕으로 바뀌었죠? 여기 상단에도 야구왕으로 바뀌었고 보기가 3개, 그리고 문제도 3문제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튜터 앱에서 또 만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를 실행했을 때 your score와 on score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내려주시면은 on 포인트와 your score가 있는데요. 여기는 점수로 한국말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점수. 제가 원하는 대로 다운표에 있는 부분은 글씨로 표시되게 됩니다. 점.
그리고 더 내리셔서 아랫부분에서도 찾으셔서 점수,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서도 또 찾으셔서 점, 그리고 한 개 더 여기서 찾아주셔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3개를, 3부분을 바꿔주시게 되면요.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행했을 때 여기가 한글로 바뀌어 있죠. 한글로 본인이 입력한 내용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JS 폴더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페이지 폴더입니다. 페이지 폴더는 앱의 시작 화면과 종료 화면, 그리고 앱이 진행되는 부분의 화면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파이널이 제일 위에 있는데요. 파이널 부분을 보시면은 앱이 마지막에 떴을 때 점수창이 뜨는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인데요. 파이널에서 보여지는 문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점수는 몇 점 보여주겠죠. 그리고 리스타트를 한국말로 재시작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역시 이번엔 앱 시작 부분인데요. 여기서 스타트 부분을 시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시작으로 바꿔주면 좋겠죠.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트가 시작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앱을 마지막으로 넘겼을 때 당신의 점수는으로 바뀌어 있고 재시작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스 폴더에서 만져주실 것은 이것들 뿐이고요. 이것만으로도 자신만의 재미있는 아이덴티티 문구를 담아서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운드 폴더입니다. 사운드 폴더에는 앱을 실행시켰을 때 틀렸을 때 무기를 잘못 골랐을 때 나오는 딸깍딸깍 소리와 맞췄을 때 나오는 소리 같은 것을 바꿔주는 것인데요. 이름들은 그대로 두시고 원하는 소리가 있다면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앱은 완성이 되었고요. 기본 앱이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이런 앱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앱 제작 자체는 완료됐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시기 전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앱 마무리로 앱 패키지 매니페스트 부분을 들어가 주십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네임에 자신만의 앱 이름을 적겠습니다. 야구왕이었죠. 그리고 언어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한국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KOKR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야구에 대한 퀴즈입니다. 로 바꿔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앱의 로고를 만드실 때 사이즈는 150 픽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직접 바꿔서 바꾼 그림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넘어갔게 됐는데요. 150 픽셀 사이즈로 자신의 원하는 로고를 만들게 되면은 타일 모양이 자신의 시작 화면에서 그 로고가 타일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스몰 로고는 이제 검색창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작은 로고 모양인데요. 이건 30 픽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숏 네임은 시작 화면에서 보이는 이름입니다. 야구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이고요. 잠시 뒤에 실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래시 스크린은 앱을 처음 실행시킬 때 나오는 부분과 앱의 홈 부분 그리고 파이널 부분에 뜨는 그 그림의 이름입니다. 620, 300 픽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플래시 스크린 앱을 처음 실행할 때 로딩하는 부분에서 보이는 화면인데요. 여기서는 저는 하얀색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요. 이렇게 배경이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고 로고를 확인했을 때 로고 150 픽셀의 로고 그리고 아까 입력한 숏 네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니페스트 안에 카파빌리티를 들어갑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앱을 처음 만들었을 때 체크되어 있는 인터넷을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풀어주셔야지 스토어에 올라갈 때 개인정보 취급 방침 검사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패키지의 이름을 지정하고요. 스토어 로고를 확인하시고 자신의 개발자 이름, 여기 저는 제 이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적어주시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앱에 대한 제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앱 제작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스토어에 업로드하는 과정은 다음 강의, 스토어 업로드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발자 플랫폼 사업부 전휴영이었고요. 꼭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앱을 직접 도전하셔서 손쉽게 윈도우즈 8 앱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